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1월 8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장 금요일에 반등 마감을 했었는데 좀 불안불안하죠. S&P 500 지수도 하락 전환했다가 반등했고 다우 지수도 좀 많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 나스닥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다가 돌리는 모습들인데, 부담되는 것들은 이런 심리 지표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익스트림에서 그리드로 넘어가는데 잘 안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상승 종목이 좀 적었습니다. 지수는 반등해서 상승 마감은 했지만 상승 종목이 2,6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3,000개로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것들은 빅테크 종목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맵을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쪽, 이쪽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들 상승했고, 빅테크에서 메타, 엔비디아 이런 테크 쪽이 좀 좋았다,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들은 전부 다 쇼크가 나왔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임금 상승률들이 좀 잦아지게 되면은 고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 느끼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MOM으로 보면은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요거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YOY로 보더라도 3.9% 예상이었는데 4.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팜 페이로라고 해가지고 요거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지표가 21만 6천 건이 나왔어요. 완전히 튀어버린 거죠. 지난달에 17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무려 4만 6천 건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출렁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선물이 막 급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요것을 조금 뜯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것은 미국의 고용지표, 뭐 GDP도 마찬가지지만 한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것을 1차 수정, 2차 수정, 파란색 그래프가 고용 동향이 발표됐을 때 수치고요. 그 다음에 수정됐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락 조정됐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점점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12월 달 수치도 요게 이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수치들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의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한번 슈팅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계절 조정된 것들 보니까 고용이 안 좋은데 라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투매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포지션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상방 포지션이.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는데, 국채금리는 크게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RRP 문제도 있고요. 영래포 금리의 하락이 최근 들어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크게 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ISM 서비스 지표가 빠지죠.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 이슈도 나올 거예요. 특히나 ISM 서비스 고용지수입니다. 이제 하위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50.7에서 43.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업이 무너진다. 그럼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다?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조심해 나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조정에 대해서 경고를 좀 드리고 있는데 과열권 조정이 임박했어요. 자, 보시면은 요게 휘행 그리드 지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스닥, 노란색이 나스닥이고요. 빨간색이 S&P 500 지수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고점에 올라가면 항상 이게 반전하기 마련입니다. 증시는 이제 돌고 도는 거니까 75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라고요. 극단적인 어떤 탐욕 구간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빠져요. 이 빠지는 이유는 뭐 지수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것인데, 자, 보시면은요, 항상 익스트림 그리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꽤나 아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도 1월 달에 고점 올라갔다가 조정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S&P 500 지수가 낙폭이 좀 커요. 그것은 요 나스닥 시장은 빅테크 종목들이 버티면서 지수의 하락률들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고 버티는 흐름들이 종종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 이게 빠질 건데,
이게 이렇게 삐쭉하고 바로 빠질 수도 있지만 작년 여름처럼 고점에서 버티는 구간들이 한두 달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서 고점에서 버텨주면서 연초에 상승 흐름들이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지금 부담 많은 구간들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피어앤그리드 지표를 비교해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올라가서 빠질 때 미국장 빠지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여기서도 밀렸고요. 그죠? 그래서 이미 조정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코스피 시장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 바닥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러니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까지는 2400 초반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상승폭의 절반 정도만 주고 다시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 조금 부담되는 것들은 PF입니다. PF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PF 관련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형건설이 PF 노출도가 가장 높았는데 얘가 지금 배째고 들어 눕고 있죠. 그러면서 사재 출연도 안 하고 SBS 매각도 안 하고 정부에서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은행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쪽에서 니네 이러면 워크아웃 안 하고 법정관리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가면 태형건설 뭐 지금 재무구조를 봤을 때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쇄적으로 하청업체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 이 태형건설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타자는 누구냐? 롯데건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PF 쪽이고요. 실제 집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세계건설이에요. 신세계건설이 대구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면서 대구에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신세계건설까지도 위험한데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수급 아니면 센티도 지금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의 잠재 매물 요거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지난주에 1조 한 8천억 정도가 소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남은 거는 3조 원 정도 있다. 요것은 어디에 따라서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한 2천억 3천억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더 많이 나오게 증폭을 시키는 것은 외인들의 선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에코프로 BM 매우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 종목에 대한 매수세지 이게 증시 전반으로 퍼지기는 어려운 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수급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시려면요. 요거 보셔야 돼요.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11월 달에 지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콜 베팅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월 달 연말 랠리 또 산타 랠리나 아니면 연초 랠리를 기대하면서 콜 베팅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콜 매수한 것들이 만약에 청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만기준대 외인들이 지수를 이렇게 잡아놓거나 아니면 지수를 좀 하락시키면서 이 콜을 녹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선물 매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투자의 매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종목들 내려온다고 막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말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특히 지수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해놔야 된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무료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 무료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장중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올려놨으니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